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삶의 풍요로움과 문화적 개성이 없으면 그 도시는 죽어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석형 교수입니다. 오늘 의정부시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도시, 창조적인 도시의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국내외 다른 사례들을 참조로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도시는 가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치는 이전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면 지금은 시적이고 때로는 상징이 충만한 1960년대에 대표적인 도시 디자인 학자 케빈 린치가 이야기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나온 제인 제이콥스의 책에서도 문화가 앞선 도시, 그리고 사람의 다운타운의 활기가 풍성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960년대와 70년대 개발시대 때 가졌던 많은 후유증을 여전히 안고 있고 도시 전체가 지금 사진에 보는 듯이 불균형한 상태로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이나 아니면 대안이 없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고층 빌딩의 높이와 물질이 우선시되는 공간에서 살고 사람은 그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공간의 조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남대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인데도 역사 공간답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일본의 천왕궁 주변의 풍경이 더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는 공간으로 보이는 약간 이상한 도시 풍경을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자원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없애려고 하고 오히려 옆 나라에서 100년 전의 건물을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비교할 때 우리의 도시는 많은 부분 도시의 디자인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도시 디자인의 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의 한 도시에서 의정부시에 아주 가까운 곳인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2년 사이에 짧은 기간에 만들었는데 여기는 차만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가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젠틀피케이션이라는 무서운 병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래에 보이는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상인과 협력해서 문화를 만드는 그런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면서 오히려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명품 도시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디자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요, 생각과 그리고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 도시 디자인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병이들은 일면은 바로 그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풍경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풍요롭지만 개성과 매력과 삶의 쾌적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출산율은 낮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OECD 지표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나 삶의 만족도, 시민 참여와 안전,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실제 도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지수에서는 굉장히 낮고 교육과 같은 소득 교육, 이 물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이러한 문제는 가속화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시는 이제 도시 집중화,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환경을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제 물질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
가치와 공존을 위한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개발과 가치 공유의 개발을 공존시키는 공동체 중심의 융합의 도시 디자인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기능과 양적 팽창, 개발주의와 함께 도시의 쾌적성 그리고 공동체의 융합,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살려서 도시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살려나가는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많은 도시들은 학군, 부동산 가치 그리고 교통이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리의 아름다움, 공기의 물의 깨끗함, 병원과 학교 같은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를 쾌적한 정주 환경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성과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도시 속에 다시 가져와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디자인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쇠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시 공간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해 있고 교통도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의 생활의 쾌적성, 녹지의 풍요로움, 그리고 공동체와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은 과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과제는 단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경관적 자산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쟁력 그리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을 보통 퍼블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퍼블릭 디자인은 사실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은 당연히 퍼블릭이고 바로 도시 행정에서 도시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꼭 해야 될 우리 행정과 도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의 도시에서는 공평함과 조화 그리고 창조와 교감이라는 것이 당연히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이고 그러한 도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전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도시의 쾌적한 시설 환경 그리고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시하는 도시의 디자인 그리고 여기와 함께 생활 품격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의 디자인이 같이 더해지고 그리고 김동근 대표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기초가 튼튼한 삶의 기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소와 사람 그리고 문화와 지속 가능성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가 풀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의정부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방식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모이더라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는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살려서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는 충분히 높아져서 도시의 개성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간판을 만들더라도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가로 공간에 맞는 형태로 개성을 더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옛 역사적인 환경을 살려서 이렇게 혼잡한 환경도 역사적인 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도 이미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넓게 퍼져 있는 이러한 창고 건축물들도 색채와 디자인을 조금만 가미하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시설물, 과연 저러한 시설물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까요? 색채만 조절하고 그리고 구조만 조금만 바꿔도 자연과 생활의 편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 많죠. 이런 시설물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어때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뀌는 순간부터 멀리서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도시의 풍경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쾌적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창의성이고 이미 이 창의성에 대해서 세계 많은 도시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대표적인 모델을 정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고 그리고 이태리에는 볼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즉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디자인의 자산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재생시키면서 산업을 결합시키고 그리고 주민과 협력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협력,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도서관 하나 만들더라도 참여와 협력,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시도도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이 같이 호흡하고 공간을 만들면 지금과 같은 문화와 산업과 그리고 주거가 조화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시에 대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고가 밑에 이렇게 버려진 공간들도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의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즉 공간과 사람과 창의성이 조화된 도시 디자인의 관계성의 미학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과 건축물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외면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내면이 개성적이고 그리고 인성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삶의 풍요로움과 문화적 개성이 없으면 그 도시는 죽어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역사도시인데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개성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버려져 있던 저런 많은 쓰레기들, 시설물들, 지역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서 다 치우고 개성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불과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주민의 협력이 이런 개성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변의 불편한 요소들, 이런 보행로가 없는 통학로를 다니는 어린이를 위해서 통학로와 안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리고 학부모들의 안전과 삶의 풍요로움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그리고 열정이 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공간도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적 실험이 진행되었었고 의정부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교류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차의 위험 속에서 불편함을 겪기보다 보다 좋은 꿈을 꾸고 편안하게 걸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기초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고 저는 이것을 공생의 도시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행정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지가 가진 시민의 문화가 가진 기초적인 힘에 기반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이 가진 디자인의 자산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 시켜 나갈 때 공생으로 같이 호흡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는 많은 도시 디자인적 과제가 있습니다. 불편한 도로, 그리고 쾌적하지 못한 보행 공간, 그리고 주차로 인한 위험한 공간들, 사각지대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많은 통학로들, 그리고 교류되지 못하는 녹지 공간들, 이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많은 공간들을 앞으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문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서 수도권에서 가장 수준 높고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